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적거나 할 일이 필요하면은 그 머티리얼을 준비를 해서 국장님 통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인데요.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준비된 거 쭉 사진에 대해서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이 여보세요. 예, 지금 네네. 잘 들리시죠? 예.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사진작가 이준현입니다. 사진을 전업으로 하는 파인아트 포토그래퍼예요. 제 작품 활동도 하고 이렇게 시니어 아카데미나 다른 학교에서 사진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버지니아에 삽니다. 센터빌에 삽니다. 아무튼 처음 뵌 분들도 있고 예전에 저랑 잘 아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심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날이고 예전에 한번 강의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시작했다가 잠깐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멈췄었는데 그때 나눴던 얘기를 조금 리뷰를 하면서 어,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공부를 할게요.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제목은 뭐냐면 굳이 주제를 정하자면 사진을 읽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품 사진을 대할 때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지? 이 사진이 뭐가 좋지? 이거는 왜 안 좋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음악을 들었는데 이게 뽕짝인지 클래식인지 이거는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아, 이게 발라드다, 이게 뭐 락이다, 아니면 이거 국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야 예를 들어서 트로트예요. 그러면 트로트가 가지고 있는 그 음악의 어떠한 그 정신이 있잖아요. 그 음악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감상하는 범위를 좀 정해주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고 아 이게 어떠한 계열의 어떠한 분위기의 사진이구나를 알아보는 안목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음, 저희가 사진을 보면서 또는 내가 찍으면서 더 나아가서 작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저희가 글을 쓸 때도 이게 소설이야 시야 이렇게 나눠지듯이 사진에도 그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가 있는지부터 오늘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스크린 쉐어해서 보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는 걸로 알고 하겠습니다. 잠깐만 국장님이라도 체크를 한번 부탁드릴까요? 화면 잘 보이는지. 예, 잘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오늘은 좀 전에 말씀드린 사진이 도대체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흔하게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뭐, 사진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러면, 뭐 풍경 사진이요, 뭐, 인물 사진이요, 뭐 아니면 꽃 사진이요. 뭐 이렇게 좀, 카테고리를 나누기도 하는데, 그 이전에 좀 더 인문학적으로, 그러니까 미술사적으로 사진에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세 사람 정도를 사람에 대해서 세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두 가지 사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은 미술이랑 다르게 그 시작하는 점이 굉장히 선명해요. 그러니까 미술은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그러면은 아주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뭐 벽화 그리고 동굴에다가 이렇게 뭐 그림 그리고 이것을 미술의 시작으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가 좀 애매하다면은 사진은 이게 기계가 발명될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분명합니다. 사전 찾아보면은 1839년 이렇게 써 있어요. 1839년이면 저희 한국은 고종인가 이렇게 조선 후기고요. 갓 쓰고 그러던 시대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서부 개척하고 멕시코하고 뭐 전쟁하고 뭐 이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프랑스에서 처음 사진이 발명이죠. 기계니까 발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떤 책에서 보면은 사진은 처음 발명한 사람이 영국의 탈보트다. 또 어떤 책에서는 프랑스의 다게르다. 이렇게 좀 의견이 나눠지기도 하는데 뭐 그 얘기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두 가지 사진을 보고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프랑스 아까 말씀드린 그 1830년대에 프랑스에 니엡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니엡스. 요게 니엡스입니다. 니엡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취미가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가족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몇 시간 동안 그림 그리는 거, 이걸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어, 전쟁이 나서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더 이상 그릴 수가 없겠죠. 실물을 놓고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물론 이제 이 시대에는 내가 초상화 같은 거 그리려면 화가를 불러서 또는 내가 가서 그냥 몇 시간째 또는 며칠째 이렇게 앉아서 모델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대겠죠. 그러니까 이 니엡스가 이 사람이 너무 불편하니까 아 이게 아들 없이도 어떻게 그 아들의 모습을 좀 남겨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제 카메라의 기술의 그 발명 시초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계속 그렇게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뭐 성공하다 실패하다 뭐 그러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시에서, 그러니까 파리에서요. 파리에서 돈도 좀 여유가 있고 많이 배우고 조금 귀족 그 집안의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은 다게르예요. 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이 카메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발명을 좀 연구하고 그러다가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아, 저 시골에 그 아들 간 그 군대에 간 아들 때문에 이렇게 기계를 만드는 니엡스라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만든 발명 기술이 좀 탁월하다. 그 얘기를 이 다게르라는 사람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니엡스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죠. 만나서 보니까 정말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해결되어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발명, 완성품에 가까운 이제 성과들을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니엡스한테 그거를 같이 하자고 그럽니다. 야, 나는 파리에 있고 또 나는 이제 인맥도 많고 돈도 있고 하니까 연구를 같이 하자. 어차피 연구를 해서 내가 파리에 뭐 예술 아카데미 그런 이제 정부 기관이죠. 거기에 등록을 해야 예술가로 활동할 수 있고 발명품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나랑 같이 하자. 그 니엡스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같이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다게르가 이제 그 기술을 완성을 하여 이제 프랑스에 등록을 그 국가에 등록을 하고 자기 이름으로 최초 발명가 이름을 넣습니다. 어떻게 좀 나쁘게 얘기하자면 남의 기술을 조금 이렇게 슬쩍한 뭐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1839년 몇 월 며칠에 이제, 최초의 사진을 발명한 사람은 다게르다. 그래가지고 땅땅땅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정설로 알려져 있는 그 사진의 발명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무렵에 이 다게르가 그 니엡스라는 그 시골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서 연구를 뭐 같이 하자고 하고 실제로 막 개발을 해서 정부에 등록을 하는 요 시점에
파리의 또 어떤 동네에서요, 다른 동네에서 바이에르라는 사람이 혼자서 열심히 또 이 사진을, 카메라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사진을 이제 막 개발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거의 완성을 하여 자기 손으로 혼자서요. 사진을 막 즐기고 있는, 찍고 실험하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신문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다게르라는 사람이 사진을 발명했다라고 이제 발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했는데 저 사람이 먼저 발표했다 그래서 거기 그 파리 예술 아카데미라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 일종의 그 정부 기관 거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거 내가 사실 먼저 한 건데 왜 저 사람이 최초 발명자라고 발표를 하느냐, 내가 먼저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기관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죠. 그런 약간 야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이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 바이에르는 굉장히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사진을 실제로도 그 전에부터 찍고는 있었어요. 자, 이렇게 세 사람이 사진을 어떤 인문학적으로 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알고 계시면 좋은 세 사람 이름이에요. 이엡스, 그 다음에 다게르, 그 다음에 바이에르. 물론 다 세 사람 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최초의 그 사진을 발명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혼자서 만든 기술로 사진을 찍고 한 사진들이 지금 요 밑에 있는 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한 그 니엡스 있죠? 군대 간 아들 때문에 그 사진을 발명하고 싶다라고 해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만든 사진입니다. 사진이라고 보기에는 이게 조금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죠. 이것들을 이제 나중에 사진학적으로 그 니엡스 이름을 따서 뭐 니엡스 스타일이다, 헬리오그래피다 뭐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거는 좀 깊은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사람이 남아요. 두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최초 발명가로 등록을 한 다게르. 그다음에 이것을 인정 안 하고 내가 더 먼저다라고 우겼던 바이에르. 이렇게 두 사람이 만든 사진이 이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이요. 아까 그 다게르, 시골에 있는 그 니엡스와 같이 해서 만들어낸 그 다게르. 다게르가 처음으로 찍은 풍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뭐 어디에서 본 거리, 어디 풍경 이렇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진을 찍으려면 우리가 뭐 찰칵 이게 아니고요. 몇 시간째 찍고요. 10시간씩 찍고 그랬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공식적으로 세계 최초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요. 아까 그 야인처럼 지내는 그 바이에르의 사진입니다. 왜 내가 먼저 사진을 발명했는데 왜 인정을 해주지 않느냐라고 막 시위하고 따졌던 바이에르 사진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 두 사진이 지금 사진을 현대 사진에 지금 현재의 트렌드의 어떤 큰 줄기가 돼요. 이 두 사진이 지금 사진의 현대 사진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있는 것 그대로를 찍은 풍경 사진이에요. 왼쪽에 있는 건 풍경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인물 사진이에요. 이 사진 되게 재밌는데, 이 바이에르라는 사람이, 바이에르가 자기가 개발한 카메라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어, 그때 당시 이제 파리에 있는 시체 공시소, 이렇게 시체들을 모아놓는 어느 장소에 자기가 물에 빠진 것처럼 연출을 해서 자기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셀카죠, 셀카. 자기가 자기를 찍은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슈를 좀 만들려고 만들어낸 사진인 거죠. 이 두 개의 사진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풍경 사진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인물 사진이죠.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있는 그대로 찍은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연출한 사진이에요. 내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사진을 연출한 거죠. 그게 이제 자화상이지만 자화상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도 연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사진 용어로 부를 때 이건 스트레이트 사진이다 그래요. 스트레이트 이렇게 똑바르다고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 지금으로 따지자면 신문 기사 같은 거죠. 어, 다큐멘터리하고 저널리스틱한 사진을 스트레이트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풍경이든 인물이든 상관없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찍은 거, 그대로 찍는 것에 더 가치가 있는 거. 뉴스에 난 사진들, 아니면은 뭐 기록을 위한 사진들,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이트 사진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DC의 국회의사당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 동그란 지붕에 막 그 철골 구조물들이 있는 그런 사진들을 누가 찍어서 가치 있게 보관한다. 그러면은 그 사진은 스트레이트 사진, 기록을 위한 사진이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연출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진이에요. 내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스트레이트 사진이 그냥 기록을 위하고 현장에 대한 어떠한 증거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조금 더 예술에 가까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스트레이트 사진은요, 요즘에 사진 용어로 얘기하면 리얼리즘이라 그래요. 리얼리즘 또는 다큐멘터리 또는 포로 저널리즘 이렇게 부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연출된 사진은요, 우리가 로맨티시즘 또는 파인 아트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을 볼 때, 이 사진은 있는 걸 그대로 담은 거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하다, 리얼리즘이다, 뭐 포로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나 또는 이 사진은 어떤 그 미를 추구하는 파인 아트에 가까운 사진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파인 아트, 로맨티시즘 사진이구나. 네, 이렇게 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게 매우 현재 사진에도 중요합니다. 어, 사진가들을, 포토그래퍼들을 크게, 크게 두 가지로 탁 나눈다면 당신은 다큐멘터리, 리얼리즘 포토그래퍼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파인아트, 로맨티시즘 포토그래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딱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어떠한 사람들은 그 자기의 이제 의지에 의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 사진가가 어, 리얼리즘이냐, 로맨티시즘이냐 이렇게는 구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말해서 이 사진을 보고 이거는 그냥 기록용이구나. 이거는 예술용이구나. 이렇게는 이 정도는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사진들이, 어, 그 취지에 맞게 어울려야 돼요. 예를 들자면, 어, 저기 뭐야. 셰난도아에 곰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다가 그 새끼 난 곰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목을 셰난도아의 뭐 곰, 새가족 뭐 이렇게 지으면 이 사진은 다큐멘터리 사진이에요. 신문 기사예요. 리얼리즘 사진이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걸 보고 너무 이 아기 새끼 곰이 너무 귀여워. 그래서 엄마랑 있는 게 너무 보기에 좋아. 엄마가 곰을 너무 잘 돌보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아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모정 아니면 가족 사랑 이렇게 내가 제목을 지으면 이 사진은 파인아트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떠한 장면을 봤는데 뭐 지금 요즘처럼 이렇게 팬데믹에 어,
DC에 어디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뭐 팬데믹의 슬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다큐멘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증거, 기록에 초점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재해석을 해서 예술적인 어떤 표현을 하느냐, 이 두 가지 구분을 어, 꼭 하셔야 되는 거죠. 꼭.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뉴욕의 그 현대미술관 있죠, 모마. 거기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면요, 거기에서 전시된 전시회들의 그 카탈로그들을 전부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발췌한 건데, 우리가 스트레이트 사진 있죠? 아까 설명드렸던 있는 그대로 기록을 위한 사진, 이것을 어떠한 전시 기획자가 용어로 하나 만들었어요. 이 용어가 이제 사진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단어인데, 그게 윈도우예요. 우리가 창문은 보고 그냥 뚫려서 보이잖아요. 보고 어떻게 변형되거나 뭐 이렇게 조작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창문을 보면 그냥 보이는 거, 있는 그대로 보이는 거. 이것을 스트레이트, 리얼리즘, 다큐멘터리, 포로 저널리즘, 윈도우 이렇게 부릅니다. 윈도우. 또는 아까처럼 내가 연출해서 뭔가 표현하는 메시지가 있고 주제가 표현하는 게 중요하고 아티스틱하고 이건 이제 아방가르드하다 그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러라고 불러요. 미러. 미러는 내가 거울은 보면은 내가 보이잖아요. 그 거울이 보이는 게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내 그 나의 메시지,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존이라는 그 큐레이터가 사진학적으로 명명한 게 이게 윈도우스냐 미러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현대사진에서. 그래서 유명한 전시들 윈도우스 앤 미러라는 그 유명한 전시회 이후로 사진은 야, 이게 저널리즘이냐 로맨티시즘이냐 또는 이게 윈도우 계열이냐 미러 계열이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 뒤에 있는 거 잠깐 스킵하고요. 사진을 좀 보죠. 지금 몇 장 사진을 보여드릴 이 사진들은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현대 사진가들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사진가 그러면 이제 어, 뒷장에 나오는 엔젤 아담스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진가가 누구냐? 네, 엔젤 아담스. 첫 번째 보시는 이 사진은 스티글리츠라는 사진가 사진인데, 이거는 뭐, 지금 보면 아티스틱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 다큐멘터리한 그 사진이에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뉴욕의 그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 스테이션, 그 서울역 같은, 그러니까 중앙역이죠. 센트럴 스테이션에 햇살이 이렇게 든 장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 있는 그대로 못 찍은 거죠. 이것도 스티글리츠가 뉴욕 어디에 골목에 서 있는 사람들을 찍은 겁니다. 어, 이 사진은 아까 거랑 달라요. 물론 이 풍경이 있는 그대로 찍은 것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은 다큐멘터리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찍은 의도 자체가, 이 아름다움을 전해주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촬영이 됐기 때문에, 이 사진은 이제 로맨티시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장소는 이제 그랜드 티탄이라는 그 내셔널 파크인데, 그 옐로스톤 밑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엔젤 아담스가 스네이크 리버하고 그랜드 티탄 마운틴 찍은 겁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가 늘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사진 있죠. 그런 것들은 분류로 따지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지자면은 로맨티시즘, 파인 아트, 그다음에 미러 이런 쪽에 가까운 거죠. 네. 이 사진은 그 브라질 사진 작가인 아주 유명한 그 세바스티오 살가도라는 분인데, 이분 사진을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분이 다큐멘터리 사진가였다가
최근에 예술 사진, 풍경 사진으로 바꿨어요. 근데 두 쪽 다 굉장한 탁월한 그런 그 감각과 실력들을 보이고 있는 분입니다. 네. 이게 다큐멘터리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 앞에 보신 것들은 이것도 다큐멘터리 한 거예요. 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소를 친다 그래야 되나요? 네. 네, 어떤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이클 키나라는 사람이 요즘에 현대 사진 하는 분들이 제일 따라하는, 모방을 많이 하는 트렌드가 있는데, 그 트렌드의 거의 선두주자급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제 많이 작품 활동을 하고, 뭐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전시회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마이클 키나라는 영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진을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려고 이제 프레이밍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계단식 논인데, 자연에 뭐 사람이 만들었겠지만 어떠한 그 지금 세상에 있는, 지금 이 사진은 라인, 뭐 어떤 빛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면 안에 아주 예쁘게 담는 그런 로맨티시즘 작가죠. 이런 것들이 마이클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한국의 한영수라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광고 사진의 거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한영수 작가님의 사진입니다. 여기가 제가 캡션을 읽었는데 피카디리 극장인가 그래요. 그 정말 오래전이죠. 50년대 그 전일지도 모르고, 극장의 풍경이죠. 이렇게 극장의 어, 길거리 모습을 담은 사진입니다. 그럼 이 사진은 다큐멘터리일까요? 아니면은 파인아트일까요? 다큐멘터리죠. 이 사진은 리얼리즘일까요? 로맨티시즘일까요? 네, 리얼리즘입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는 시작점을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사진을 몇 개 샘플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도 떤 거리에 여기 여기 추적하면 여기가 어딘지, 아리사라는 게 뭐 어디 명동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떤 길거리, 동네 이런 것들을 명동 양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아리사라는 게 저 어릴 때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위한 사진의 가치가 기록에도 상당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이제 권태균이라는, 이 한영수, 좀 전에 보신 이 한영수 작가보다는 조금 더 먼저 세대의 사신, 3, 40년대. 그러니까 이분이 찍은 이제 서울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서울의 모습들을 담담하게 이렇게 다큐멘터리하게 남긴 분들이 아주 유명하신 작가들입니다. 네, 뭐 교복 다 기억나시겠죠? 그다음에 동네 요즘에도 이거 좀 사진 해상도가 별로 안 좋은데요. 이게 이제 요 사진만 봐서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북한에 계신 분들이 전쟁 끝나고 막 피난을 왔다가 전쟁 끝나고 미처 못 돌아간 분들, 그분들이 속초에 모여서 사는 아바이 마을이라고 있어요. 속초에. 그러니까 속초에 아바이 마을이라는 데 가시면 거기는 전부 북한 사람들만 살아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다니면서 그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담은 염상빈이라는 작가는 요즘에 활동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런 사진들은 전부 다큐멘터리 한 거죠. 충무로의 어느 그 뒷골목,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담은 사진은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다큐멘터리냐, 파인아트냐. 이 사진은 다큐멘터리죠. 포토저널리즘, 다큐멘터리, 그 다음에 리얼리즘, 이렇게 불리는 사진입니다. 사진의 구분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쭉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요약을 하자면, 사진은 리얼리즘이냐, 로맨티시즘이냐. 가장 파퓰러한 단어예요. 리얼리즘이냐, 로맨티시즘이냐. 그러면 내가 사진을 배울 거야. 내가 사진을 취미로, 이제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 결정을 하고 하시는 게 좋죠. 아, 나는 리얼리즘으로 갈 거야. 나는 로맨티시즘으로 갈 거야. 어떤 파트에서 시작하는 할지를 정하고 하시는 게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데 정하지 않고 시작하시면 대부분의 분들은 로맨티시즘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카메라를 사서 내가 꽃을 찍고 뭐 주변에 우리 동네 아름다운 데 풍경 사진을 찍고 여행 가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찍고 이런 것들은 전부 로맨티시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얼리즘, 다큐멘터리한 사진을 찍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뭐 손주나 이렇게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 노는 거 찍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리얼리즘 사진 있는 걸 기록하는 거니까.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사진책 이름이 윤민의 사진관이라는 윤민의 집이라는 사진책이 있어요. 이거는 윤미라는 어느 어, 개인의 이 아버지가 윤미라는 딸을 태어날 때부터 시집 가기 전까지 사진을 찍어서 그걸 책으로 만든 거예요. 그 사진책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낯선 아주 익숙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마당에서 등목을 한다든지, 예, 단칸방에 선풍기가 있고 낮잠을 잔다든지, 뭐 이런들의 우리가 흔히 봐왔던 장면들이 많아서 그 사진집이 아주 많이 팔렸어요. 그런데 그 사진집은 예술 사진이 아니고 다큐멘터리 사진이죠. 다큐멘터리 사진이 많이 팔린다는 건 굉장히 희한한 경우예요. 요즘에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작품집을 팔고 뭐 사진 낱장으로 갤러리에서 팔지만 제가 하는 사진은 전부 다 로맨티시즘 사진이죠. 예쁜 거, 나의 메시지를 담아서 무엇을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그것에 관한 이야기니까 로맨티시즘 사진입니다. 사진을 크게 분류할 때, 감상을 위한 분류를 할 때, 아, 이게 리얼리즘이냐, 로맨티시즘이냐, 이렇게 구분하면서 보시면은 사진 감상에 이제 시작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내가 사진을 이제 취미로 시작을 하실 때 어디에서 시작을 해야 될지 또 어떠한 분류 속에서 내 색깔을 찾을지를 좀 결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사진을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하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진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그럼 뭐 인물사진, 풍경사진, 뭐 야경사진, 꽃사진, 뭐 여행사진, 흑백사진 막 이렇게 분류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밤에 찍은 꽃사진은 야경사진인가요? 꽃사진인가요? 이러면 이제 좀 답답해지잖아요. 그래서 분류를 그렇게 어, 또한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류하는 그 카테고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하나가 풍경,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인물, 그다음에 정물. 이 things라는 정물 안에 식물도 들어있고 동물도 들어있고 건물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others. 여기 others라는 건 요즘에 이제 디지털 사진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물 사진과 풍경 사진을 합성했다든지 뭐 그런 사진 많죠. 그런 것들은 여기에 분류되기 어렵기 때문에 others라고 이제 기타 이렇게 놓죠. 그러니까 풍경, 인물, 정물, 기타 이렇게 네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게 흑백이냐 컬러냐 중요하지 않고요. 뭐 그 대상이 뭐 꽃이냐 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낮에 찍었냐 밤에 찍었냐 이거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찍는 그 주요 내용이 풍경이다, 인물이다, 정물이다 요 정도 구분만 하시면 되는데 저희 한국 분들이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C나 뭐 맨하탄 이런 데 길거리를 찍었어요. 이게 풍경 사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 분들은 대부분 아니라 그래요.
근데 풍경 사진 맞습니다. 풍경 사진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어느 경치를 찍은 거잖아요. 근데 그 경치가 이제 한국 분들은 이렇게 뭐 선입관이 있는 게 이게 네이처,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런 걸 풍경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티스케이프, 길거리나 골목 이런 거는 풍경이라고 잘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런데 저 랜드스케이프 안에는 이제 많이 있죠. 뭐 네이처, 와일드라이프, 뭐 에어스케이프, 시티스케이프 이렇게 저 안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풍경 사진 종류가. 그러니까 아무튼 예, 사진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자면 네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은 그러니까 사진은 누가 그러니까 음악, 문예반, 뭐 사진반, 음악, 악기반 이런 것들을 다 갖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누가 자격증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워요. 그래서 피아노가 저는 자격증 3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시인인데 몇 급이야? 너 자격증 있어? 시 쓰는 자격증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진가는 어, 테크니션이 아니에요. 아티스트. 근데 이게 왜 사진가들이 이 테크니션으로 많이 오해를 받느냐면 옛날에 한국에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사진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기계를 다루는 그 모르는 뭐 필름, 뭐 약품, 현상해야 되고 이러는 그 테크니컬리한 과정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자로 시작이 된 거죠. 한국에서도 신구 전문대학이라는 전문대학교에서 사진학과가 처음으로 생겼죠. 그분들은 뭘 공부하느냐면 예술로서의 사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현상하고 현상기를 어떻게 다루고 약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하는 그 기술적인 부분만 다루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테크니션이 많죠.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디지털 카메라고 지금은 사진을 이제 아트로 봐주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직 그게 남아 있어 가지고요. 너 이거 사진 찍을 줄 알아? 찍을 줄 알면 사진을 하는 거고 아니면 못 하는 거고 아니면 넌 이거 찍으려면 무슨 뭐 자격증이 있어? 예, 실제로 예전에는 한국에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심사관들이 나와서 사진을 찍게 하고 널 찍으면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급을 2급, 3급을 주기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게 남아 있어서 지금 너는 할 줄 알아? 할 줄 몰라? 너는 몇 년 됐어? 너는 장비가 뭐야? 이걸로 사진의 실력을 구분하려고 하는 이렇게 과거 속에서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진은 그게 아니고요. 오늘 사진을 시작한 사람이 저보다도 더 잘 찍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술의 장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사진 분야가 속해 있는 사진은 어쨌든 미술과 관련돼서 나왔어요. 미술 속에서 한 부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를 공부하다 보면 1800년도 초반에 사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진이 처음에 나왔을 때 프랑스에서 많이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이제 화가들은 다 죽었다. 그림은 오늘로 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의 사진은 뭐냐면은 내가 내 개인적인 주제와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즐기는 것 그거 위주로 많이 바뀌었죠. 바뀌고 있는 중이고 이게 특히나 이제 셀폰에 전화기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트렌드가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오래됐기 때문에 사진이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와 밀접하게 가까워져 있죠. 그래서 어떤 사진 작가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현대 사회에서의 문명은 글자를 모르는 게 문맹이에요. 문맹은 글자를 못 읽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못 읽는 그것을 문맹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루고 이미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활동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더 저희 삶의 영역에서 확대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집에 이제 손주들 만약에 계시다면 있다면 초등 학생, 중고등학생 애들은 이미 친구들끼리 너 뭐 해? 하고 텍스트 하지 않습니다. 너 오늘 뭐 해? 나 오늘 뭐 먹어? 나 오늘 뭐 했어?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애들 요즘 없어요. 그러면 전화기로 뭐 하는 게 그게 뭐냐 하면은 텍스트 하긴 하지만 내가 가족들이랑 뭐 어디 놀러 갔으면 그거 그냥 사진당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얘 내 친구 얘가 가족들이랑 어디 갔겠구나. 그 사진 한 장에 많은 얘기들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그 사진을 적재적소에, 그 이미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면 점점점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활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아까 그 문맹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많이 제 생각보다는 지났는데요. 스크린을 쉐어를 잠깐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마이크를 열고 질문 있으면 좀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네. 혹시 말씀하실, 네. 마이크 이렇게 언뮤트 하시고 질문 있으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저랑 얘기하기 싫으신가요? 별로 질문할 게 없는 것 네. 같아서. 그렇죠? 네. 저랑 얘기하기 싫어서 안 하시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아니죠. 네.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오디오 저도 오늘 첫날이라, 이 채널로 하는 첫날이라, 이렇게 오디오가 괜찮았었나요? 네, 괜찮았어요. 네. 네. 화면도 잘 보이시고, 그렇게 네. 테크니컬리하게 문제는 없었죠? 네. 다 미인들이라서 다 괜찮아요. 네네. 네. 그러면, 근데 한 가지 제안은요. 네네. 아까 이제 컴퓨터가 전체가 다 보이거든요. 네네. 그림만 보이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거 그림만 보게 해주면은 조금 더 크게 그림이 크게 뚜렷하게 될 것 같아요. 옆에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안 보이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 카메라를 가지고 또는 이제 앞으로 가질 계획이 있어. 나는 사진을 취미로 좀 배워볼 거야.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오늘 그냥 한번 뭐 하나 보러 왔어.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괜찮아요. 그걸 이제 제가 뭘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진이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생활을, 그러니까 취미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유익에 사진이 주는 유익이, 저는 뭐 사진하는 사람이니까 사진이 주는 유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깝게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즐기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운동도 많이 되고요. 마음의 운동까지. 몸도 뭐 많이 걷고 카메라를 들었다 놨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체적인 운동도 되지만 마음의 운동이 많이 돼요. 무슨 마음의 운동이냐면요. 이런 얘기는 혹시 안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사진은요. 이렇게 네모로 보잖아요. 네. 뷰파인더에 네모 안에 무엇을 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담으면 이 장면이 보이고 이렇게 담으면 이 장면이 보입니다. 요 네모 안에 잘 넣는 것, 그걸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이밍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예쁜 꽃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네모를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막 고민하죠. 막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얘가 제일 예뻐 보일지를 내가 찾아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같은 사물과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그 상황에 충실하게 하는 감정 라인이 생겨요. 다시요. 무슨 말씀이냐면, 갓난 아기의 사진을 누가 제일 잘 찍냐면요. 그 아이의 엄마가 제일 잘 찍어요. 얘는 어떨 때 예쁘다는 걸 엄마는 제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요 네모 안에 어떻게 넣으면 제일 예쁜지를 엄마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요. 그래서 아이 사진은
엄마가 제일 잘 찍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슬픈 장소에 갔어요. 뭐 가까운 분이 뭐 돌아가셔 퓨너럴에 갔어요. 그러면 사진에 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찍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미친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자리가 저 사람이 슬퍼하는구나 이 느낌이 어떻다라는 그 감정에 이 프레임은요 최선을 다하게 돼 있다고요. 자, 다시 예를 들자면 내가 갓난 아이의 막 웃는 빵긋빵긋한 웃는 아이의 사진을 찍고 있는 나는요 막 기분이 좋아요. 사진은 그렇게 돼요. 이 피사체하고 내가 찍는 대상하고요 나하고 그 감정을 맞추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다면 내 눈을 이렇게 맞추고요. 상황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슬프면 나도 슬프고 이런 눈으로 프레이밍을 하기 때문에 마음의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주변에 사진 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막 괴팍하거나 막 이렇게 짜증이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건 있기도 하다는 건데 거의 없어요. 똑같은 상황도 우리는 예쁘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운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는데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카메라를 무엇을 사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사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어떤 사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가를 조금 더 이제 알고 싶으시면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숙제 없고요. 나중엔 있습니다. 나중엔 있어요. 숙제 없고 그다음에 뭐 강의 중에 딴짓 하셔도 아무도 모르고 편하게 오셔서 그냥 오늘도 내 이야기 내용이 뭐 유익했는지는 제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인문학적인 재미있는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게 되니까 앞으로 월요일날 시간 비워두시고 자주 오시고 또 질문 궁금한 게 또 있으면 또 이런저런 얘기도 저랑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업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떠한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죠. 아니 구체적으로 사진의 그 뭐 이런 뭐라 그러죠? 기능. 어떤가 뭐 이런 것까지도 사진나요? 네, 어떤 거요? 잘 못 들었어요. 사진기가 좀 복잡해가지고 뭐 여러 네. 가지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기능을 그거- 얘기하는 기능. 네, 기능.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그런 기능 얘기하면은 전부 다 혼수 상태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잔잔한 얘기 그런 얘기를 했고요. 나중에 그 기계 그걸 뭘로 사시면 좋고 어떠한 걸 뭐 이런 얘기들 나눌 시간이 있어요. 또 아까 회장님 아까 말씀하실 거 있으셨는데 앞으로 저 10월 초에 출사 나갈 텐데 네. 이 어디서 딱꼭질 소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 빨리 끄지. 1시간 범위 내 안에 출사를 10월 초에 네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작가님이 봐서 좀 더 이건 가봐야 갔다면 뭐 3시간 정도 가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여기 사진반에 반장님 한번 만드세요. 반장님을 어떻게 만들까요? 그 사진반의 반장이 뭐 내가 보기에는 윤정아 씨가 반장하시면 되겠네. 제가요 10월 달에 한국 가요. 아이고 또 한 거예요? 안녕원 씨가 하는 게 나아요. 아니야, 난 너무 아니 한다. 나나나나나. 뭐 사진- 지금 사진 반장을 안 찍은 작가가 하시는 해야지. 거면 반장을 안 하시겠다는 건 제가 꼴보기 싫어서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안녕원 씨가 반장해요. 또 아니 질문- 내가 다른 것도 맡고 있는데 또 그것까지. 아이고 그냥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반장은 풍년 맞았어요. 이런 분위기구나. 알겠습니다.
나 진짜 반장 다른 거 맡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거 고마워요. 하세요. 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안 하시면 다 맡아요. 네, 아니, 근데- 거부하시면 제가 꼴보기 싫어서 거부하시는 걸로 알고. 네. 아니, 출산은 저기 강정지 씨 하셔도 돼요. 강정지 씨. 뭐 기분 나쁘세요, 사무총장님? 아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다 끊어버리네. 그러니까 출산은 얼마나 자주 나갑니까? 제가 그러니까 한 학기에 한 음.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팬데믹이 아니면 한 2번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교실에서 공부도 하고 나가서 찍고 그 찍은 사진을 또 이렇게 리뷰하기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정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또 사람 많이 있는 데는 가지 않을 거고요. 네. 자연의 이렇게 언택트된 곳, 그곳을 제가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걸 리스트업해서 나중에 저희 반장님과 이제 사무국장님, 회장님과 다 상의해서 날짜랑 장소랑 정하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에 1시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끄겠습니다. 네. 네, 끄세요.